생명과학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홍의 생명과학 1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 주기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을 마치고 형성된 딸세포가 다시 생장하여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을 세포 주기라고 합니다. 세포 주기는 간기와 분열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기는 생장을 나타내는 growth의 앞자를 딴 지원기, 합성을 나타내는 synthesis의 앞자를 딴 S기, G2기로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도 보듯이 세포 주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세포의 생장이 이루어진다, DNA의 복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포 분열을 위한 물질의 합성이 이루어진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기의 세포 핵 속의 유전 물질 상태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염색체를 관찰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는 간기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이때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을 통틀어서 유사분열을 뜻하는 마이토시스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앞글자를 따서 M기라고 합니다. 이때 염색체가 관찰이 되겠죠? 세포 주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기의 지원기부터 살펴보면 세포의 다양한 구성 물질을 합성하고 세포 소기관의 수가 늘어나면서 세포가 가장 많이 생장하는 시기입니다. 간기 중에서도 지원기가 차지하는 시간이 가장 크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S기인데요. 자, S기는 DNA 복제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DNA의 합성이 일어난다 또는 DNA가 복제된다. 이 S기가 끝나면 세포당 DNA량이 2배가 됩니다. 다음으로 G2기를 맞게 되는데 염색체를 이동시키기 위한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G2기 때 방추사가 형성된다 또는 G2기 때 방추사가 관찰된다 라는 보기가 함정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방추사가 최종 요리라면 요리를 만들 재료를 합성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세포가 좀 더 생장하면서 세포 분열을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간기를 마치고 짧은 분열기, M기를 맞게 되는데 핵분열이 먼저 일어납니다. 염색체 행동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이 되고 핵분열이 끝나면 DNA가 완전히 분리되죠. 핵분열 말기쯤에 세포질 분열이 시작되는데 세포질이 분리되어 딸세포가 형성되면 완전한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게 됩니다. 세포 분열에서 DNA를 복제하고 각각의 세포의 유전 물질을 정확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 과정들이 모두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점검 단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G2기에는 DNA가 제대로 복제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고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는 중기에는 방추사가 염색체의 동원체에 잘 부착되었는가 하는 체크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이 체크포인트에서 확인을 거쳐야 다음 단계인 후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체크포인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 무서운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 세포 주기에 대한 탐구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관찰하여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측정했습니다. 세포당 DNA량이 1인 세포는 이 정도가 존재하는 거고요. 2인 세포는 이 정도 존재한다. 세포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구간 1에 해당하는 세포는 DNA 상대량이 1입니다. 이 말은 DNA 상대량이 2인 세포에 대해서 아직 DNA 복제 전이라는 뜻이죠. 즉 S기 전이라는 뜻이므로 지원기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 모세포라고 많이 불립니다. 다음으로 구간 2에 해당하는 세포는 DNA 상대량 1과 2 사이에 있는 세포들이에요. 현재 DNA가 복제되는 중의 세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S기 세포가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간 3에 해당하는 세포는 DNA 상대량이 2입니다. DNA 복제를 마친 세포, 여기에는 G2기 세포가 해당될 거고요. 그리고 M기, 분열기에 있는 세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포 주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수록
관찰되는 세포수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지원기의 소요 시간이 가장 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세포 분열의 기본이 되는 세포 주기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체세포 분열은 하나의 체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과정으로 생물의 발생과 생장, 그리고 조직의 재생, 무성생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입니다. 마찬가지로 간기와 분열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기는 세포가 생장하고 DNA를 복제한다. 분열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염색사가 응축하여 바로 염색체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염색체 하나가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기 때 존재하던 핵이 전기 때 핵막이 사라짐으로써 사라지게 되고, 핵막이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세포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실 모양으로 있는 구조물, 바로 방추사입니다. 간기의 쥐투기 때 방추사를 형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전기 때 비로소 방추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방추사는 전기 때 처음 관찰이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 방추사가 바로 염색체의 잘록한 부분, 즉 동원체 부위에 부착하게 될 것입니다. 중기에는 방추사가 부착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세포 중앙을 다른 말로 적도판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방추사가 동원체에 잘 부착된 것이 확인이 되면 방추사가 짧아짐으로써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던 염색 분체가 세포 양쪽으로 분리되어 이동합니다.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함정,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라고 함정이 등장합니다. 자, 그것 주의하시고요. 자, 세포 양쪽으로 잘 이동한 염색 분체들은요, 다시 염색사 상태로 풀어지면서 핵막이 나타나게 되고요. 세포질 분열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포질 분열을 마치고 각각의 세포가 딸세포가 되겠죠. 체세포 분열 과정을 그림과 함께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된 탐구자료 2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체세포 분열에서 세포의 핵상과 대립 유전자 구성의 변화예요. 실제로 지원기 모세포에는 세포 안에 핵이 존재하고 그 핵 속의 염색사 상태로 염색체가 존재하지만 염색체 구성을 나타낼 때는 세포에 이렇게 바로 염색체를 표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핵상을 살펴보면 상동 염색체 쌍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그리고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도 상동 염색체이므로 상동 염색체가 2개씩 쌍으로 존재한다. 바로 핵상은 EN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상 오른쪽에는 보너스로 염색체 수도 표기하죠. 하나, 둘, 셋, 넷 염색체가 총 4개이므로 등호를 붙이고 4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자, 중기세포를 살펴보면 지원기 모세포랑은 염색체 모양이 좀 다르죠. DNA 복제로 인해 염색체 하나가 염색분체 2개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상동 염색체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핵상은 EN입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실수, 염색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염색체의 개수를 8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즉 여기에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가운데 잘록한 부분, 이 동원체 개수를 세주면 염색체 개수를 헷갈리지 않고 셀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염색체의 수는 동원체의 수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염색체의 수를 헷갈리지 않고 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도 해볼까요? 자, 이제 세포 분열을 마친 딸세포를 보면 체세포 분열 전 과정에서 핵상은 EN으로 똑같고 염색체 수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앞으로 체세포라고 하면 무조건 핵상은 EN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대립 유전자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전자형을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고 했는데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대립 유전자를 표시해야겠죠. 라지 A, 라지 A이므로 라지 A를 하나 표시해두고 라지 B, 스몰 b이므로
여기에는 같은 자리에 스몰 b 대림 유전자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상동염 색채의 같은 자리에 스몰 d를 표시해주면 완벽하게 대림 유전자 구성을 표시했죠. 자, 오른쪽이 원본이라고 하면 염색 분체는 대림 유전자 구성이 완전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림 유전자 구성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여전히 개체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포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염색 분체들이 방추 사이에 의해 세포 오른쪽으로 가서 만들어진 딸 세포라고 하면은 스몰 d, 그리고 여기 라지 A, 자, 이게 여기 와야겠죠? 스몰 b. 자, 그 결과 유전자형도 체세포 분열에서는 변함이 없다. 즉, 체세포 분열에서 돌연변이만 발생하지 않으면 지원기 모세포와 딸세포의 유전자 구성은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DNA 상대량을 따져보겠습니다. 각각의 염색체의 DNA량이 1로 같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DNA 상대량은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기는 지금 DNA가 복제되어 DNA량이 2배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DNA량이 8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딸세포는 DNA량이 지원기 모세포와 같으므로 4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DNA 상대량을 구해봤는데 헷갈리지 않고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이 DNA 상대량은요, 염색 분체의 수와 비례합니다. 이 세포의 염색 분체는 총 8개입니다. 그래서 8, 여기는 염색체 하나가 염색 분체 하나이므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은요, 문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탐구자료 1을 통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탐구자료 2를 통해 정리해 볼게요. 체세포 분열에서 핵 1개당 DNA 상대량 변화를 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 지원기 모세포의 DNA 상대량이 지금 1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간기 S기를 지나면서 지금 DNA 복제가 일어나서 DNA 상대량이 2로 증가하고 있죠. S기가 끝난 G2기부터는 DNA 상대량이 2다. 말기 때 이렇게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확 감소하는 이유는 핵이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핵 1개당 DNA 상대량이잖아요. 반으로 다시 1로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포 분열을 마친 딸세포의 핵 1개당 DNA 상대량은 1이겠고요. 지원기 모세포의 핵 1개당 DNA 상대량도 1이었으므로 같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주기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포주기 내용을 잘 이해해야 다음 시간에 배울 감수 분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